차가운 유리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SJ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의 주인 강지훈은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를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도시의 불빛처럼 차갑고 또 그만큼의 무게를 짊어진 표정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속 얼음이 작게 쨍 소리를 내며 녹아내렸지만 그 소리는 방 안을 채운 무거운 침묵에 그대로 흡수되었다. 자자스나. 그의 목소리는 위스키보다 더 독하고 차갑게 울렸다. 등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김 비서가 허리를 숙이며 서류 파일을 내밀었다. 네 회장님, 요청하신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입니다. 강지훈은 천천히 몸을 돌려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한서연이라는 이름 석재 멎었다. 24세 고아 평범한 2년제 대학 행정학과 졸업. 현재는 작은 도서관에서 계약직 사서로 일하고 있었다. 부모님은 10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남겨진 친척 하나 없이 작은 원룸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재산은 소액의 예금이 전부. 인간관계 또한 극도로 단순했다. 그녀의 삶은 마치 맑은 유리잔 같아서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였다. 배경은 깨끗하군.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야. 조사팀에서 3중으로 확인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인들의 평판에 따르면 조금 어수룩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편이라고 합니다. 강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가 원하던 바로 그것이었다. 어수룩하고 세상 물정에 어둡고 아무런 배경도 없는 여자. 자신의 거대한 계획에 있어 완벽한 연막이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무해한 장기말. 숙부인 강태준 부회장과 그의 아들 강민혁 전무는 호시탐탐 SJ그룹을 노리고 있었다. 아버지인 선대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은 교묘하게 이사회를 장악하며 지훈의 입지를 위협해왔다. 지훈에게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들의 의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미끼가 필요했다. 정략 결혼. 재계의 유력 가문과 손을 잡는 것이 보통의 수순이겠지만 지훈은 다른 길을 택했다. 강력한 처가를 얻는 순간 숙부의 경계심은 극에 달할 것이고 새로운 위협 세력이 생겨날 뿐이었다. 하지만 아무 힘도 없는 여자를 아내로 맞는다면 모두가 그를 비웃고 상속전쟁에서 밀려난 자의 어리석은 선택이라며 방심하게 될 터였다. 좋아, 약속을 잡게. 내일 당장 만나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강지훈은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스카이라운지를 통째로 빌렸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한 그는 창가에 앉아 시계를 확인했다. 정확히 약속 시간에 맞춰 레스토랑 입구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사진 속에서 본 한서연이었다. 하얀 원피스에 카디건을 걸친 모습은 이곳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게 수수했다. 그녀는 두리번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서 있었고 지배인의 안내를 받아 그의 테이블로 다가오는 걸음걸이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앉아요. 지훈의 낮은 목소리에 서연은 화들짝 놀란 듯 의자에 엉거주춤 앉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화려한 식기들과 눈부신 야경을 번갈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 순진한 모습에 지훈은 속으로 만족했다. 연기가 아니라면 정말로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양이 틀림없었다. 강지훈입니다. 아, 네, 저는 한서연이라고 해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앞에 놓인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입을 열었다. 한서연 씨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왔더군요. 아, 별거 아닌데요. 오늘 부른 이유는 서연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지훈은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김 비서는 곧바로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연의 시선이 봉투에 머물렀다. 결혼, 나와 결혼해 줘야겠습니다. 서연의 눈이 토끼처럼 커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과 서류 봉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결혼이라니요. 제가 강지훈 씨를 어떻게... 이건 사랑이나 연애 감정으로 하는 결혼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일종의 계약입니다. 지훈은 차갑게 말을 이었다. 그는 계약서를 꺼내 그녀의 앞에 펼쳐 보였다. 계약 기간은 2년. 2년 동안 내 법적인 아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주면 됩니다. 대외적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진 부부처럼 보여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위자료로 서울 시내 아파트 한 채와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돈을 지급하겠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생활비와 품위 유지비는 SJ그룹에서 책임집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긴 속눈썹이 가늘게 떨렸다. 지훈은 그녀가 충격과 혼란 속에서 갈등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보통의 여자라면 당연한 반응이었다. 왜 저인 건가요? 세상에는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아름다운 여자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여자들은 필요 없으니까.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 일에 간섭하지 않고 내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내 등 뒤에서 다른 생각을 품지 않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서연 씨는 그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해요. 배경이 깨끗하고 욕심이 없어 보이니까. 그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당신은 아무 힘도 없어서 다루기 쉽다는 모욕적인 평가였다. 지훈은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가 자존심 상해하거나 분노하거나 혹은 두려워하기를 예상했다. 그러나 서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알겠습니다. 할게요. 그 결혼. 너무나도 쉽고 빠른 승낙이었다. 지훈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가 거액의 보상에 넘어왔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가난한 고에게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과 집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을 터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도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요. 지훈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저에게 작은 작업실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저만의 공간이요. 그리고 제 사생활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묻지 말아주세요. 저도 강지훈 씨의 사생활을 존중할게요. 지훈은 잠시 그녀를 뜯어보았다. 작업실이라는 단어가 조금 의외였지만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는 소박한 취미를 위한 공간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사생활 보호는 어차피 그가 먼저 원하던 바였다. 좋습니다. 그 조건 받아들이죠. 서연은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글씨체는 겉모습처럼 단정하고 소박했다. 모든 것이 지훈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가 발표되었다. SJ그룹의 젊은 총수 강지훈 평범한 서민 여성과의 깜짝 결혼 발표. 언론은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라며 대서특필했고 재계는 충격에 빠졌다. 강태준 부회장과 강민혁 전무는 지훈의 사무실로 쳐들어와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렸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저런 근본도 없는 애를 우리 집안에 들여 그룹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봤어. 강민혁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강지훈은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맡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전무님? 사랑 웃기지 마라. 내 놈 속셈을 모를 줄 알고. 이건 분명 우리를 견제하려는 수작이야. 저 여자 뒤에 누가 있는지 불어. 상상력이 과하시군요. 서연 씨는 그저 평범한 여자입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잡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훈의 차분한 태도에 강태준 부회장이 나섰다. 그는 아들보다 훨씬 교활하고 음흉한 노인이었다. 지훈아,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 결혼은 일륜지대사다. 저런 여자애가 SJ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부회장님. 그리고 이제 서연 씨는 제 아내이니 언행에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훈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숙부와 사촌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지훈의 얼굴에서 사랑에 빠진 남자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얼음장 같은 냉정함이 돌아왔다. 그의 계획은 성공했다. 모두가 그를 어리석다고 비웃거나 무언가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며 엉뚱한 곳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의 진짜 목표와 그가 아무것도 아닌 아내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알지 못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가족과 최측근만 모인 채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지훈과 서연은 강남의 고급 빌라 그들의 신혼집에 들어섰다. 집은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신 방은 2층 오른쪽 끝방입니다. 내가 약속한 작업실도 그 옆에 마련해 두었소. 필요한 게 있으면 집사에게 말하면 될 거요. 우리는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으니 앞으로 불필요한 마주침은 피했으면 좋겠군.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순순히 대답했다. 그녀는 마치 낯선 곳에 온 강아지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내일 아침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니 준비하도록. 할아버지요, SJ그룹의 창업주이신 분이다. 지금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양평별장에서 요양 중이시지. 그분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생각이니 실수하지 않도록 해. 노력할게요. 지훈은 그녀의 순진한 대답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혼자 남은 서연은 거대한 거실 중앙에 잠시 서 있었다. 잠시 후 그녀의 얼굴에서 어수룩하고 순진했던 표정이 서서히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지성과 날카로운 결의가 떠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방은 지훈의 말대로 넓고 고급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방을 둘러보지도 않고 옆에 있는 작업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가 번졌다. 방 안에는 최신형 컴퓨터 본체 3대와 여러 개의 대형 모니터 서버 장비, 그리고 그녀가 특별히 요청했던 사양의 부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매용청한 줄 알았더니 약속 하나는 확실하게 지키네, 강지훈.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근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컴퓨터를 조립하고 케이블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정교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몇 시간 후 칠흑 같던 모니터들이 일제히 푸른빛을 내뿜으며 켜졌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암호화된 데이터 창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화면에 로그인 창이 뜨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아이디를 입력했다. 아테나, 전 세계 언더그라운드 해커들 사이에서 전설로 불리는 이름. 국방성의 철벽 보안망을 뚫고 거대 금융기업의 비자금을 폭로했으며 독재국가의 통신망을 마비시켰던 신원미상의 천재 해커.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성별도 나이도 국적도 모두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런 아테나가 지금 SJ그룹 회장의 어수룩한 아내라는 가면을 쓰고 적의 심장부 바로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목표는 단 하나, SJ그룹의 내부 서버. 10년 전 자신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남자 강태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강태준, 그리고 강지훈. 당신들의 체스판에서 나는 더 이상 말이 아니야. 모니터의 불빛이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에 비쳤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순진한 양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복수를 갈망하는 여신 아테나의 날카로운 지성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강지훈과의 결혼 생활은 철저한 비즈니스였다. 한서연은 어수룩하지만 착한 아내라는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아침에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강지훈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고 그의 넥타이를 서툴게 매주는 연기도 잊지 않았다. 그녀의 어색한 손길에 강지훈은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내버려 두었다. 낮에는 집사가 짜준 스케줄에 따라 꽃꽂이를 배우거나 갤러리를 방문하는 등
상류층 사모님의 소일거리를 충실히 이행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계산된 연기였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매일 그녀를 감시하다시피 하는 강태준 측의 사람들조차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어서야 한서연은 비로소 아테나로 돌아왔다. 그녀의 작업실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요새였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SJ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했다. 생각보다 허술했지만 곳곳에 강태준이 심어놓은 백도어와 감시 프로그램들이 징그러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녀는 그 거미줄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한편 강지훈은 숙부와의 힘겨루기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았다. 한서연과의 갑작스러운 결혼은 초반에는 그가 의도한 대로 혼란을 야기했다. 강태준과 강민혁은 한서연의 뒷배를 캐기 위해 온갖 정보원을 동원했지만 먼지 하나 나오지 않자 그녀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훈이 절박한 나머지 최악의 수를 두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 방심의 대가는 혹독한 형태로 찾아왔다. 사건은 월요일 아침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터졌다. SJ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SJ전자의 주가가 이유 없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언론사들에는 SJ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경쟁사로 유출되었다는 익명의 제보가 동시다발적으로 뿌려졌다.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극비 프로젝트였다. 정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SJ그룹의 미래에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강지훈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부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털릴 수가 있냔 말입니다. 한 이사가 고함을 질렀다. 정보보안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외부 해킹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저희의 방화벽이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공격 방식이 너무나도 정교해서 마치 내부 구조를 훤히 아는 자의 소행 같습니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강민혁 전무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내부 소행이라. 회장님께서는 최근에 보안 시스템 총괄 책임자를 교체하셨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낙하산으로 앉히시더니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강민혁의 말은 교묘하게 화살을 강지훈에게 돌리고 있었다. 얼마 전 지훈은 강태준의 신복이었던 보안팀장을 해임하고 자신의 사람으로 교체했었다. 그것이 빌미가 된 것이다. 이사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일제히 지훈에게 쏠렸다. 강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강태준 부회장은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지훈아, 너무 조급했구나. 회사를 이끄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법이다. 일단 사태 수습이 먼저이니 내가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도록 하마. 그것은 사실상 이번 사건의 지휘권을 자신에게 넘기라는 통보였다. 지훈은 이를 갈았지만 당장은 반박할 명분이 없었다. 이사회는 강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지훈은 자신의 안방에서 속수무책으로 칼을 맞은 장수처럼 무력감을 느껴야 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자정 넘어서까지 사무실을 떠나지 못했다. 수십 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달라붙었지만 해커의 침입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데이터는 계속해서 외부로 유출되고 있었고 주가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마른 세수를 하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때 서재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따뜻한 우유가 담긴 컵을 쟁반에 받쳐들고 서 있었다. 저 너무 늦으시는 것 같아서요. 잠시 쉬면서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부드러웠다. 지훈은 짜증스럽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지금 이런 한가로운 위로를 받을 기분이 아니었다. 필요 없으니 나가봐. 그래도 나가보라고 했다. 지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서연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쟁반을 그의 책상 한쪽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보고서 한 장에 아주 짧게 머물렀다. DDoS 공격 패턴 분석 및 IP 추적 실패 보고. 그녀의 눈동자의 순간 스치고 지나간 날카로운 빛을 지친 강지훈은 알아챌 리 없었다. 죄송합니다. 그럼 쉬세요. 서연은 조용히 서재를 나갔다. 문이 닫히자 지훈은 신경질적으로 보고서를 구겨 던졌다. 그는 서연이 내려놓고 간 우유컵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에게 그녀는 여전히 현실 감각 없는 온실 속 화초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서연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곧장 작업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아테나로서 SJ전자의 서버에 조용히 접속했다. 아마추어들. 그녀는 SJ 보안팀의 대응을 보며 혀를 찼다. 그들은 해커가 남긴 가짜 흔적에 정신없이 낚여 엉뚱한 곳만 파고 있었다. 해커는 최소 3개의 경유지를 거쳐 IP를 세탁하고 시스템 깊숙한 곳에 악성 코드를 심어 놓았다. 그 악성 코드는 마치 유령처럼 스스로를 복제하고 이동하며 데이터를 빼돌리고 있었다. 아까 강지훈의 책상에서 엿본 보고서의 내용은 그녀의 예상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해커가 파놓은 함정들을 우회하며 공격의 근원지를 역으로 추적해 나갔다. 복잡한 코드의 미로 속에서 그녀는 해커가 남긴 아주 미세한 디지털 서명을 발견했다. 그것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만 나타나는 그 해커 고유의 습관 같은 것이었다. 블랙맘바. 강태준이 거물을 고용했군. 블랙맘바는 돈만 주면 국가기관이든 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용병 해커였다. 그의 실력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이었다. SJ의 보안팀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당신의 상대는 나야. 서연은 곧바로 블랙맘바가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분석했다. 코드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간단했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섣불리 코드를 제거하면 블랙맘바는 즉시 흔적을 지우고 사라져버릴 터였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해킹을 막는 것이 아니었다. 이 공격의 배후가 강태준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잡아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악성 코드의 작동 방식을 역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순식간에 코딩했다. 블랙맘바의 악성 코드가 SJ의 데이터를 외부로 빼돌릴 때 그녀가 만든 역추적 스파이웨어가 그 데이터 패킷에 몰래 기생하여 함께 이동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제 블랙맘바는 자신이 훔친 정보와 함께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킬 시한폭탄을 스스로 자신의 서버로 가져가게 될 터였다. 모든 준비를 마친 서연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이 증거를 어떻게 강지훈에게 전달할 것인가? 자신이 아테나라는 사실을 지금 밝힐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강태준의 스파이로 의심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그에게 아주 작은 힌트만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가 스스로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의 능력과 그릇을 시험해볼 생각이었다. 서연은 고도의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그리고는 짧은 메시지를 작성했다. 뱀은 허물을 벗지만 꼬리에는 흔적을 남긴다. 당신들이 쫓는 유령은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있다. 진짜 문을 열고 싶다면 시스템 로그 파일에 73번째 줄 타임스탬프가 변조된 그림자를 찾아라. 메시지는 시적인 은유와 함께 전문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핵심적인 단서를 담고 있었다. 일반적인 보안팀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시스템 로그 파일의 미세한 변조. 그것이야말로 블랙맘바가 자신의 침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남겨놓은 유일한 실수였다. 그녀는 이메일을 강지훈의 개인 비서, 김 비서의 이메일로 발송했다. 강지훈에게 직접 보내는 것보다 경계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었다. 발송 버튼을 누른 그녀는
자신이 만든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 작업실의 컴퓨터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해졌다. 다음날 새벽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강지훈은 김 비서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다. 회장님, 새벽 3시 17분에 이런 이상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김 비서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지훈은 신경질적으로 화면을 쳐다보았다. 발신자는 익명. 내용은 수수께끼 같은 말들 뿐이었다. 장난 메일이군. 이런 것까지 보고할 필요 없어. 하지만 회장님, 그림자라는 단어는 저희 보안팀에서 이번에 발견된 신종 악성 코드에 붙인 내부 코드명입니다. 아직 외부에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김 비서의 말에 강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태블릿을 빼앗아 들고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시스템 로그 파일 733번째 줄. 타임스탬프 변조.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다. 당장 정보보안팀장 연결해. 지훈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곧바로 화상으로 연결된 보안팀장은 지훈이 말한 로그 파일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럴 수가. 타임스탬프가 0.001초 단위로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이 변조된 코드를 따라가면 뭐가 나오지? 공격자가 숨겨놓은 진짜 백도어의 위치가 나옵니다. 회장님, 이걸로 침입 경로를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보안팀장의 흥분한 목소리를 들으며 강지훈은 다시 한번 의문의 이메일을 내려다보았다. 뱀은 허물을 벗지만 꼬리에는 흔적을 남긴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 메일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정체불명의 조력자가 보낸 경고이자 기회였다. 누구일까? 적일까? 아군일까? 무엇을 위해 자신을 돕는 것일까? 수많은 의문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는 마침내 반격의 실마리를 손에 쥔 것이다. 팀장은 지금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여. 이 사실은 자네와 나 그리고 김 비서 외에는 누구에게도 알려선 안 돼. 특히 강태준 부회장 쪽에는. 강지훈의 눈빛이 매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는 전세가 뒤바뀌었음을 직감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미지의 조력자 아테나의 첫 번째 균열이 강태준이 짜놓은 견고한 성벽에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금을 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정체불명의 이메일이 남긴 단서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강지훈은 강태준의 감시망을 피해 극비리에 자신의 직속팀을 움직였다. 그림자 로그를 역추적한 결과 보안팀은 마침내 블랙맘바가 쳐놓은 위장막을 걷어내고 그의 진짜 공격 루트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비록 블랙맘바 본인을 잡지는 못했지만 데이터 유출을 막고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다음 날 이사회에서 강지훈은 전세를 뒤집었다. 그는 해킹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냈음을 알리며 동시에 이번 사태를 빌미로 보안 시스템 전체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겠다고 선언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의 수완에 강태준의 얼굴은 굳어졌다. 반격의 주도권을 잡은 강지훈은 곧바로 SJ그룹의 미래가 걸린 미국 IT 기업 퀀텀X와의 인수합병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했다. 강태준과 강민혁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그들의 계획은 강지훈의 무능함을 부각시켜 이사회에서 신임을 잃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다. 오히려 지훈의 입지만 더욱 공고해진 셈이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블랙맘바가 실패할 리가 없는데.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으르렁거렸다. 강태준은 창밖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누군가 돕고 있어. 강지훈 그놈 혼자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수가 아니다. 돕다니 누가 감히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그놈 편에 선단 말입까. 그게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거지. 강태준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더 이상 자비는 없다. 싹을 잘라버려야지. 퀀텀X와의 인수합병. 그 프로젝트 자체가 지훈이의 무덤이 되도록 만들어주마.
그들의 두 번째 공격은 훨씬 더 치밀하고 파괴적이었다. 며칠 후 퀀텀 X와의 최종 협상을 위한 화상회의가 진행되던 중 재앙이 닥쳤다. SJ그룹의 국제 전용망이 마비되었고 회의 화면은 붉은 해골 그림으로 뒤덮였다. 그리고 메시지가 나타났다. SJ의 미래는 우리 손에 있다. 12시간 안에 1억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보내지 않으면 인수합병과 관련된 모든 기밀 데이터를 세상에 공개하겠다. 랜섬웨어 공격이었다. 단순한 데이터 유출이 아니라 기업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 자체를 인질로 잡은 것이다. 1억 달러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인수합병 기밀 데이터였다. 거기에는 SJ의 차세대 기술 로드맵과 재무전략 등 그룹에 사활이 걸린 정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즉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번 공격은 지난번과 차원이 달랐다. 블랙맘바는 작정하고 SJ의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보안팀은 속수무책이었고 협상 마감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그 지옥 같은 며칠 동안 강지훈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못했다. 어쩌다 잠시 들를 때도 그의 얼굴은 피로와 분노로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부터 그는 자신의 어수룩한 아내에게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첫 번째 균열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늦은 밤 잠시 옷을 갈아입으러 침실에 들른 그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책 한 권을 무심코 보게 되었다. 양자 암호화의 원리. 일반인은커녕 전공자들도 어려워하는 전문 서적이었다. 그때 마침 방으로 들어오던 한서연이 그 책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그냥 표지가 예뻐서 무슨 내용인지는 하나도 몰라요. 그녀는 허둥지둥 책을 집어들어 자신의 등 뒤로 감추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다. 평소의 그녀라면 그저 무슨 책인지 모르겠어요라며 순진하게 웃어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그 모습에서 강지훈은 처음으로 그녀의 행동이 영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두 번째 사건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다. TV 뉴스에서는 SJ그룹의 랜섬웨어 사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다. 한 보안 전문 패널이 나와서 말했다. 이번 공격은 SJ그룹의 방화벽 자체의 문제로 보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방패라도 그때 맞은편에서 조용히 수풀을 뜨던 서연이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읊조렸다. 방화벽 문제가 아니야. 커널 네트워크 스택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파고든 거지. 바보들.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강지훈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다. 커널 제로데이, 네트워크 스택. 그녀의 입에서 나올 리 없는 전문 용어들이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지훈이 날카롭게 묻자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네,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냥 뉴스에서 하는 말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어수룩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더 이상 그 표정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었다.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을 틔우자 무서운 속도로 자라났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그녀의 행동들이 하나둘씩 머릿속에 떠올랐다. 유난히 컴퓨터 관련 잡지에 시선을 오래 두던 모습, IT 기기 신제품 발표회 뉴스를 유심히 보던 모습, 그리고 자신에게 처음 제시했던 조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나만의 작업실. 마침내 협상 마감 시한이 3시간 앞으로 다가온 밤이었다. 강지훈은 회사에서 철수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돈을 보내면 SJ는 해커에게 굴복한 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고 보내지 않으면 그룹의 미래가 통째로 날아갈 판이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고민하기 위해 관련된 서류들을 챙겨 집으로 온 것이었다. 서재로 들어선 그는 중요한 자료 하나를 회사에 놓고 온 것을 깨달았다. 백업 파일이 담긴 외장 하드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혹시 오늘 아침 내가 들고 나온 검은색 외장 하드 자네가 챙겼나? 아, 회장님. 그 하드는 사모님께서 오늘 아침에 회장님 서류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보시고는 중요한 물건인 것 같다며 따로 챙겨서 보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사모님 방에 있을 겁니다. 한서연 방에. 강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한 번도 그녀의 공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는 2층으로 올라가 그녀의 침실 문을 노크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한서연 씨 있어.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은 비어 있었다. 침대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꽃향기만 감돌았다. 그는 방을 둘러보다가 옆에 붙어있는 또 다른 문을 발견했다. 그녀가 요구했던 작업실이었다. 문틈으로 아주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두드리는 아주 빠르고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타닥, 타다닥, 타다다닥.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소리 없이 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렸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끼익! 오래된 성문의 경첩 같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순간 강지훈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멈췄다. 방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오직 여러 대의 대형 모니터만이 섬뜩할 정도로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다. 화면에는 그가 평생 본 적 없는 복잡한 코드와 데이터 알 수 없는 그래프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 특수 제작된 의자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헤드셋을 끼고 있었고 얼굴은 모니터 불빛을 받아 창백하게 빛났다. 화면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은 그가 알던 순진하고 어리숙한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도의 집중력과 냉철한 지성으로 번뜩이는 전사의 눈빛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춤을 추고 있었다. 타닥 타다닥.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소리의 정체였다. 강지훈의 시선은 그녀가 보고 있는 메인 모니터에 고정되었다. 화면에는 SJ그룹의 방화벽 구조도가 3D 그래픽으로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적의 코드가 그 방화벽을 갉아먹고 있었고 푸른색으로 표시된 아군의 코드가 필사적으로 그것을 막아서고 우회하고 역공을 펼치고 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사이버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의 총사령관이 바로 그의 아내 한서연이었다. 그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동안의 모든 위화감,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거대한 그림을 완성했다. 양자 암호화 책 뉴스에 대한 혼잣말 그리고 SJ그룹을 위기에서 구했던 그 익명의 이메일. 뱀은 허물을 벗지만 꼬리에는 흔적을 남긴다. 그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바로 그녀였던 것이다.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바닥에 삐걱하는 소리에 마침내 서연이 그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화면에 고정되어 있던 그녀의 고개가 아주 천천히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그를 향해 돌아왔다. 헤드셋이 그녀의 머리에서 스르륵 흘러내렸다. 모니터의 푸른빛이 그녀의 얼굴 반쪽을 비추고 방의 어둠이 나머지 반쪽을 삼켰다. 그 빛과 어둠의 경계선 위로 그녀의 눈동자가 고요하게 그를 응시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놀람이나 당황의 기색이 없었다. 어수룩한 양의 가면은 산산조각 나 사라지고 없었다. 한서연 씨. 강지훈의 목소리가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떨려 나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 침묵 속에서 강지훈은 깨달았다. 자신이 체스판의 플레이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 또한 이 여자가 설계한 거대한 판 위의 말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가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며 들여온 순진한 양이
사실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전설 속의 존재, 아테나였음을 작업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팽팽했다. 강지훈은 무늬 손잡이를 쥔 채 그대로 굳어 있었고 한서연은 의자에 앉아 미동도 없이 그를 응시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기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시간의 흐름마저 멈춘 것 같은 침묵 속에서 먼저 입을 연 것은 강지훈이었다. 설명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나 배신감보다는 순수한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었다. 한서연은 대답 대신 천천히 모니터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로 올라갔다. 타다닥. 몇 개의 명령어를 더 입력하자 SJ그룹의 서버를 좀먹던 붉은색 코드의 움직임이 현저히 느려졌다. 그녀는 블랙맘바의 공격을 완전히 막은 것이 아니라 교묘한 루플룹 함정을 만들어 그를 그 안에 가두어 버렸다.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다. 자신이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를 마친 후에야 그녀는 의자를 돌려 다시 강지훈을 마주했다. 무엇을 설명해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더 이상 어수룩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맑고 또렷한 목소리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강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이 모든 것, 당신 대체 누구야? 사람들은 저를 아테나라고 불러요. 아테나. 강지훈의 머릿속이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다. 그 이름은 IT 업계의 정점에 있는 그가 모를 리 없는 이름이었다. 몇 년 전 미 국방부 네트워크를 해킹해 전쟁 비자금 내역을 폭로하고 월스트리트에 악덕 헤지펀드를 파산시킨 전설적인 해커. 각국 정보기관이 혈안이 되어 쫓고 있지만 그 누구도 실체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 디지털 세상의 유령. 그 유령이 자신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바로 눈앞에 있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건 당신이 더 잘 알 텐데요. 서연의 시선이 모니터를 향했다. 당신 회사를 구한 익명의 이메일, 그리고 지금 저 랜섬웨어 공격을 맡고 있는 사람, 전부 나예요. 강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이 상황 자체가 그녀가 아테나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 모니터를 가리켰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SJ그룹에 원한이라도 있나? 원한.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원한이라는 말로는 부족하죠. 이건 전쟁이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방 한쪽에 있는 작은 금고로 다가가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왔다. 그녀는 그것을 강지훈 앞에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10년 전 SJ전자에서 있었던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기억하나요? 강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희미했다. AI 기반의 차세대 보안기술 개발 프로젝트였던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막판에 기술 유출 스캔들로 프로젝트가 공중분해되고 관련 연구원들이 거기까지 말하던 강지훈의 목소리가 멈췄다. 그의 시선이 서류철 표지에 적힌 두 개의 이름에 멎었다. 수세옥 연구원 한상철, 책임 연구원 오수진. 그 연구원들이 바로 제 부모님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10년간 억눌러온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프로메테스를 개발하셨어요. 그건 단순한 보안 기술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진화하며 모든 종류의 사이버 공격을 예측하고 방어하는 살아있는 인공지능이었죠. 하지만 당신의 숙부 강태준 부회장은 그 기술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10년 전 그날의 진실을 담담하게 하지만 날카롭게 뱉어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프로젝트의 최종 시연회를 앞두고 부모님에게 경쟁사의 기술을 팔아넘겼다는 누명을 씌웠다. 그는 증거를 조작하고 언론을 매수했으며 이사회를 움직였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산업 스파이로 낙인 찍힌 부모님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선대 회장,
즉 강지훈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던 길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해를 당했다. 그리고 강태준은 프로메테스의 핵심 코드를 훔쳐내 SJ 가디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금의 부회장 자리까지 오른 거고요. 강지훈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가 어렴풋이 기억하던 스캔들의 이면에는 이토록 끔찍하고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날 저는 감기가 심해서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죠. 그 후로 10년 동안 저는 오직 오늘만을 위해 살았어요. 강태준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고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당신에게 접근한 것도 이 집에 들어온 것도 전부 그 계획의 일부였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가 왜 아무 배경도 없는 고아여야만 했는지, 왜 그토록 쉽게 계약 결혼에 응했는지. 이 모든 것은 복수를 위한 10년에 걸친 치밀한 설계의 결과물이었다. 강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가녀린 어깨 작은 체구. 저 연약해 보이는 몸 안에 어떻게 그토록 거대한 분노와 집념을 품고 살아왔을까. 동정심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단순히 뛰어난 해커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악과 싸우는 고독한 전사였다. 당신 혼자서 이 모든 걸 혼자서라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 그 누구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을 테니까. 강지훈은 깨달았다. 자신 또한 그녀를 믿지 않았을 것이다. 어수룩한 아내라는 가면 뒤에 이런 진실이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는 다시 한번 모니터를 보았다. 랜섬웨어 공격의 카운트다운이 1시간 2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자신의 상속전쟁과 그녀의 복수. 시작은 달랐지만 결국 같은 적을 향하고 있었다. 강태준, 이 공격 막을 수 있어. 데이터를 복호화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하지만 공격의 배후를 찾아내서 역으로 그들의 목을 조를 수는 있죠. 서연의 대답에 강지훈은 결심을 굳혔다. 권력의 역학관계는 이제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에게는 아테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계약 결혼의 상대로 대할 수 없었다. 새로운 계약을 합시다. 강지훈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계약. 이전의 계약은 파기하지. 이제부터 당신은 내 아내 역할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 파트너가 되어주시오. 당신은 강태준을 무너뜨릴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권력과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어. 힘을 합칩시다. 당신의 복수와 나의 전쟁 목표는 같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CEO가 하수인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니었다. 한 명의 전략가가 다른 전략가에게 제안하는 동등한 동맹이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뜯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자신을 내려다보던 오만함이 없었다. 대신 절박함과 함께 진심 어린 존중의 빛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10년간 혼자서 싸워왔다. 하지만 거대한 SJ그룹을 상대로 혼자서 싸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강지훈의 제안은 그녀에게도 거부할 수 없는 기회였다. 좋아요. 그 제안 받아들이죠. 마침내 동맹이 성립되었다. 둘 사이에 어색하고 차가웠던 공기가 사라지고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지애가 그 자리를 채웠다. 우선 저 랜섬웨어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지훈이 말했다. 퀀텀 X에서 최후 통첩을 보냈어. 1시간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은 파기될 거요. 블랙맘바는 돈을 받아도 데이터를 돌려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놈의 뒤에 있는 강태준은 애초에 이 계약을 파기시키는 게 목적일 테니까. 서연이 냉정하게 분석했다.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블랙맘백에 돈을 지불한 출처를 찾아내야 해요. 강태준과 연결된 증거를 잡으면 그걸로 판을 뒤집을 수 있어요. 그의 비자금 루트는 몇 개 알고 있어. 하지만 전부 유령 회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어서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아.
그 유령들의 이름을 말해줘요. 나머지는 내가 찾아낼 테니.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완벽한 한 팀이 되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기억과 비밀리에 모아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강태준이 이용하는 유령 회사들의 이름과 자금 흐름의 특징들을 쏟아냈다. 서연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크웹과 전 세계의 지하 금융 네트워크를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다시 키보드 위에서 빛의 속도로 움직였다. 강지훈은 그녀의 등 뒤에서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복잡한 방화벽들이 종잇장처럼 찢겨나가고 수십 겹의 암호화된 장부들이 눈앞에서 해체되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비즈니스의 세계가 이 작은 방 안에서는 한낱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찾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연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녀는 모니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에서 파나마의 한 유령 회사를 거쳐 동유럽의 서버 호스팅 업체로 거액의 비트코인이 송금된 내역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를 추적한 결과 마침내 익숙한 이름 하나가 나타났다. 강민혁, 강태준의 아들이자 SJ그룹의 전무. 그가 직접 움직인 것이다. 결정적인 증거군. 강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마침내 놈들의 꼬리를 잡은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강민혁은 꼬리 자르기를 할 테고 강태준은 모든 걸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갈 거예요. 몸통을 잡아야 해요. 그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이번에는 강민혁의 개인 서버를 목표로 삼았다. 몇 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마침내 서버의 방어벽이 뚫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은 결정적인 파일을 발견했다. 강태준과 블랙맘바가 직접 나눈 화상통화 녹화 파일이었다. 영상 속에서 강태준은 블랙맘백에 랜섬웨어 공격을 지시하며 강지훈이 공들인 탑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싶구나 라며 음흉하게 웃고 있었다. 모든 범죄의 전모와 그 추악한 동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완벽한 증거였다. 게임은 끝났군. 강지훈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서연의 입계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10년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복수의 서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의 추악한 민낯이 담긴 영상 파일은 모든 판도를 뒤바꿀 왕의 패였다. 하지만 강지훈과 한서연은 섣불리 그 패를 사용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터뜨린다면 강태준을 몰락시킬 수는 있겠지만 수십 년간 그가 그룹 내부에 심어놓은 독버섯 같은 세력까지 완전히 뿌리 뽑기는 어려웠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완벽한 숙청이었다. 일단 저 시한폭탄부터 멈춰야죠. 서연이 카운트다운이 30분도 차에 남지 않은 랜섬웨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는 확보한 강태준의 통화 영상을 이용해 블랙맘백에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의 고용주 강태준의 목소리가 담긴 파일이 내 손에 있다. 지금 당장 랜섬웨어를 해제하고 SJ 서버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이 파일은 인터폴과 FBI로 전송될 것이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메시지를 보낸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SJ그룹의 모든 모니터를 뒤덮고 있던 붉은 해골 화면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시스템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블랙맘바는 프로였고 프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지 않았다. 급한 불을 끄자 지훈은 곧바로 퀀텀X의 CEO에게 연락해 시스템이 완벽하게 복구되었음을 알렸다.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그의 침착하고 신속한 모습에 퀀텀X 측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보냈고 인수합병 계약은 무사히 체결되었다. 강태준이 파놓은 함정은 역으로 강지훈의 능력을 증명하는 무대가 되어버린 셈이었다. 그날 밤부터 강지훈과 한서연의 기묘한 동거안이 공동작전이 시작되었다. 더 이상 그들은 쇼윈도 부부가 아니었다. 낮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강지훈은 냉철한 CEO로 한서연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내로
하지만 밤이 되면 그들의 신혼집 거실은 SJ그룹의 미래와 한 여인의 복수를 건 가장 비밀스러운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강태준의 자금줄은 크게 세 갈래야. 첫 번째는 SJ건설의 자재 납품 비리를 통한 비자금. 두 번째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세탁. 그리고 마지막이 지훈은 거실 벽에 걸린 거대한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조직도를 그려나가며 설명했다. 우리 집안의 사적인 재단을 통한 상속세 탈루 자금이지. 이 중 가장 더럽고 규모가 큰 것이 바로 SJ건설의 비자금이야. 지훈이 전략가로서 목표를 설정하면 서연은 해결사로서 그 목표를 파괴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두운 작업실에 숨지 않았다. 그녀의 노트북은 이제 거실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 그녀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는 이 비밀스러운 전쟁의 심장 박동 소리와도 같았다. 첫 번째 타겟은 SJ건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인물 초의 이사였다. 그는 강태준의 오랜 신복으로 입이 무겁고 성격이 치밀하기로 유명했다. 초의 이사는 절대 자신의 컴퓨터에 증거를 남길 사람이 아니오. 모든 장부는 수기로 작성해서 비밀 금괴에 보관하고 있지.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해. 지훈의 말에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다. 외부에서 안 되면 내부에서 열면 되죠.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는 법이니까.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최 이사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추적했다. SNS, 이메일 온라인 쇼핑 내역, 심지어 그가 사용하는 차량의 내비게이션 기록까지. 마침내 그녀는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최 이사에게는 유학 중인 늦둥이 딸이 하나 있었고 그는 딸을 끔찍이 아끼는 딸바보였다. 그리고 그의 딸이 최근 학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서연은 최 이사의 딸이 사용하는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에 보안 취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딸의 이름으로 아주 애틋하고 절박한 내용의 이메일을 최 이사에게 보냈다. 아빠 너무 힘들어요 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악성 코드가 담긴 사진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딸의 이메일을 받은 최 이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첨부 파일을 클릭했고 그 순간 그의 스마트폰은 서연의 소나기에 들어왔다. 서연은 스마트폰을 통해 그의 사무실 개인 PC에 접근했고 PC와 연결된 사무실의 모든 네트워크를 장악했다. 비밀 금고는 최첨단 디지털 잠금 장치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아테나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제얼격. 모니터 화면에 금고 잠금 해제라는 메시지가 뜨자 지훈은 옆에서 숨을 죽인 채 지켜보다가 나지막이 감탄했다. 놀랍군. 정말 신의 기술이야. 이제 당신 차례예요. 다음 날 새벽 강지훈은 자신이 미리 매수해둔 감사팀 직원을 움직였다. 최 이사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비밀 장부들은 고스란히 감사팀의 손에 넘어갔고 SJ건설의 수백억대 비자금 내역이 세상에 드러났다. 최 이사는 긴급 체포되었고 강태준은 자신의 오른팔을 눈앞에서 잃고 말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훈과 서연의 연합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지훈이 강태준 파벌의 인물과 그들의 약점을 지목하면 서연은 귀신 같은 해킹 실력으로 그 증거를 찾아냈다. 해외 계좌에 숨겨진 뇌물 내역 여배우와의 추악한 스캔들 자녀들의 병역 비리까지. 강태준의 주변 인물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렸다. 매일 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우며 작전을 짜고 실행에 옮겼다. 처음에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긴장감이 흘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는 미묘하게 변해갔다. 지훈은 더 이상 서연을 복수를 위한 도구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천재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여린 마음과 강한 정의감을 보기 시작했다. 때로는 작전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그녀가 예민해져 있을 때 그는 말없이 따뜻한 커피를 타서 그녀의 책상에 놓아주었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알던 강지훈은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함께하면서 그녀는 그의 다른 모습을 발견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한 책임감 부하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뜨거운 심장. 그는 단순히 상속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연이은 해킹으로 지쳐 잠시 소파에 기대 잠이 든 서연의 어깨에 지우는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었다. 잠결에 그의 천이 남은 온기를 느낀 서연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관계가 변하면서 집안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더 이상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 시간에는 회사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했고, 저녁에는 함께 뉴스를 보며 강태준의 다음 수를 예측했다. 계약으로 시작된 거짓 결혼 생활은 어느새 진짜 부부의 그것과 닮아가고 있었다. 강태준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요. 그의 성격상 코너에 몰릴수록 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겠지. 지훈의 예측대로였다. 연이은 측근들의 몰락에 위기감을 느낀 강태준은 마침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강지훈 회장의 아내 한서연의 미스터리한 과거라는 제목의 기사를 터뜨렸다. 고아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는 그녀의 배경을 문제 삼으며 그녀가 사실은 경쟁사에서 보낸 스파이라거나 혹은 지훈을 조종하려는 꽃뱀이라는 식의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 테니.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아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준비된 원고 없이 입을 열었다. 제 아내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과거가 어떻든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그리고 저의 가정을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모든 언론을 잠재울 만큼 강력했다. 기자회견을 TV로 지켜보던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10년간 세상에 홀로 맞서 싸워왔던 그녀에게 자신의 편이 되어 세상과 싸워주겠다는 든든한 아군이 생긴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지훈의 서재로 찾아갔다. 그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고마워요. 서연의 목소리에 지훈이 돌아보았다. 당신이 내 파트너니까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요. 아니요. 파트너 이상이었어요. 둘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는 깊은 이해의 침묵이었다. 강태준,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어요. 서연이 결심한 듯 말했다. 그가 훔쳐간 프로메테스의 원본 코드를 되찾아야 해요. 그 안에. 그가 부모님의 기술을 어떻게 훔쳤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을 거예요. 프로메테스의 원본 코드는 SJ그룹의 메인 서버 가장 깊숙한 곳, 판도라라고 불리는 특수 보안 구역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곳은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된 물리적 폐쇄망으로 외부에서는 절대 접근할 수 없었다. 접근 권한은 오직 3명뿐이야. 나 강태준, 그리고 그룹 창업주이신 할아버님. 그럼 직접 들어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야겠네요. 위험해. 판도라 서버룸은 24시간 감시되고 있고 강태준이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어.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 그에게 발각될 거야. 지훈의 우려에 서연이 미소 지었다. 걱정 말아요. 나 아테나잖아요. 그녀의 눈이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적의 심장부에 잠들어 있는 진실을 꺼내오는 것이었다. 아테나의 마지막 방역이 그렇게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판도라 서버룸은 SJ그룹 본사 건물의 지하 5층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은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가 아니었다. 그룹의 명운을 좌우하는 모든 비밀과 기술의 원천이 잠들어 있는 성역이자 강태준에게는
자신의 죄악을 묻어둔 무덤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 무덤을 파헤치기 위한 D-Day는 주주총회가 열리기 바로 전날 밤으로 정해졌다. 그날 밤 강지훈과 한서연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본사 건물로 향했다. 낮 동안 서연은 이미 건물의 전체 보안 시스템을 장악해 놓은 상태였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수십 개의 CCTV 화면과 전력 공급 시스템, 통신망 구조도가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내가 지하 5층으로 내려가는 10분 동안 그곳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켜야 해. 전력 CCTV, 열 감지 센서까지 전부. 단 1초의 오차도 있어선 안 돼. 지하 주차장 어둠 속에 숨은 차 안에서 강지훈이 마지막으로 계획을 확인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걱정 말아요. 10분이 아니라 15분을 벌어줄 테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프로메테우스 원본 코드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나오는 것뿐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그녀의 눈은 노트북 화면에 고정된 채 손가락은 이미 키보드 위에서 예열을 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에서 그는 절대적인 신뢰를 느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에서 내렸다. 지훈이 건물 안으로 사라지자마자 서연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수백 개의 보안 코드를 자유자재로 지휘했다. 그녀가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지하 5층의 모든 시스템이 일시적인 수면 상태에 빠졌다. CCTV 화면은 10분 전의 영상을 무한 반복해서 보여주는 루프 상태로 바뀌었고 모든 센서는 작동을 멈췄다. 그 사이 지훈은 비상 계단을 통해 어둠 속을 질주했다. 마침내 판도라 서버룸의 두꺼운 강철문 앞에 도착한 그는 자신의 홍채와 지문을 인식시켰다. 접근 허가.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서버 수만 대가 내뿜는 서늘한 공기와 낮은 기계음이 그를 맞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프로메테우스 데이터가 보관된 서버 렉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하드디스크를 꺼내드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서버룸 전체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비상경보, 비상경보, 승인되지 않은 데이터 반출 시도 감지, 젠장. 강태준이 설치해놓은 함정이었다. 서연이 무력화시킨 메인 시스템과는 별개로 작동하는 물리적인 함정 카드. 지훈은 즉시 서연에게 무전으로 외쳤다. 서연 씨, 함정이야 5분 안에 건물을 빠져나가. 당신은 난 다른 비상구로 나갈 테니 어서. 지훈의 외침과 동시에 서버룸의 강철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보안팀이 늦어도 3분 안에 이곳으로 들이닥칠 터였다. 지훈은 하드디스크를 품에 안고 반대편 비상구를 향해 몸을 던졌다. 차 안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즉시 건물의 전체 소방 시스템을 해킹했다. 그녀가 버튼 하나를 누르자 건물 전체에 화재 경보가 울리고 모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건물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보안팀은 서버룸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화재 진압 프로토콜에 따라 움직여야만 했다. 그 혼란을 틈타 지훈은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누구의 차도 아닌 미리 준비해둔 대포차를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진실의 열쇠를 손에 넣은 것이다. 안전가옥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하드디스크를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수십 겹의 암호화를 해제하고 마침내 프로메테우스의 원본 코드를 열었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다. 코드의 가장 마지막 줄, 그곳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디지털 서명이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나의 아들 프로메테우스에게 너는 세상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 개발자 한상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딸 서연에게. 그것은 단순한 코드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딸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서연은 오랫동안 울었다. 하지만 그들이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강태준은 예상대로 가장 비열하고 극단적인 수를 선택했다. 다음 날 아침 주주총회장으로 향하기 위해 집을 나서던 서연의 앞을 검은 세단 한 대가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들이 그녀의 입을 막고 순식간에 차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납치였다. 같은 시각 주주총회장 대기실에 있던 강지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강태준이었다. 내년이 꽤 아끼는 것 같던데 지금 내 손에 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태준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취해 있었다. 내 아나의 목숨과 SJ그룹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주주총회에서 모든 권한을 내게 양도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해라. 그럼 내 아내는 무사히 돌려주지. 하지만 딴 생각을 품는 순간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알아라. 강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진웅은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순순히 패배를 인정했다. 그 태도에 강태준은 의심 없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강지훈이 한서연에게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가장 약한 고리로 이용한 것이다. 마침내 주주총회가 시작되었다. 모든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수많은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지훈이 무거운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다. 장내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태준은 객석 가장 앞자리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지훈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회장직 사퇴를 발표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총회장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그리스 신화 속 지혜의 여신을 상징하는 올빼미 문양이 떠올랐다. 아테나.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SJ건설의 비자금 장부 최 이사의 자백 영상. 그리고 강태준이 블랙맘백의 랜섬웨어 공격을 지시하던 바로 그 통화 영상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강태준이 고함을 질렀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모든 시스템은 아테나의 손에 장악되어 있었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다. 화면에는 낡은 창고에 묶여있는 한서연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서 있는 강민혁. 강지훈, 그 자식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줄 알았지. 이제 SJ는 우리 아버지 손에 들어왔어. 넌 이제 쓸모없다. 강민혁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 그의 목소리와 함께 창고 안의 모든 상황이 총회장에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녹화 영상이 아니었다. 현재였다. 어떻게 된 것일까? 모든 것은 지훈과 서연이 미리 짜놓은 마지막 덫이었다. 그들은 강태준이 서연을 납치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서연이 평소에 차고 다니던 목걸이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초소형 위치 추적기와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납치는 그들에게 위기가 아니라 적의 자백을 실시간으로 받아낼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다. 강지훈의 항복 연기는 강태준을 방심시키기 위한 미끼였다. 스크린 속의 강민혁이 서연의 멱살을 잡으며 위협하는 순간 총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의 강태준과 그의 신복들을 향해 다가갔다. 강태준 씨, 당신을 살인교사 업무방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같은 시각 서연이 갇혀 있던 창고의 문도 거칠게 열렸다. 경찰 특공대가 순식간에 강민혁과 그의 수하들을 제압했다. 그리고
그들 뒤로 강지훈이 달려 들어왔다. 그는 곧장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었다. 괜찮아. 당연하죠. 당신의 파트너가 누군데? 서연은 씩 웃어 보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수십 년간 SJ그룹을 좀먹어왔던 거대한 악의 축은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렸다. 스크린 속 올빼미 문양은 마치 이 모든 것을 심판하는 여신의 눈처럼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의 종지부가 찍히는 순간이었다. 강태준과 강민혁 부자의 몰락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주주총회장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 그들의 범죄 행각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어 그들이 빠져나갈 모든 퇴로를 차단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은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사건 이후 강지훈은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룹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가장 먼저 강태준이 심어놓은 썩은 뿌리들을 잘라내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비리에 연루된 임원들은 모두 해임되었고 그 빈자리는 능력과 청렴함을 갖춘 젊은 인재들로 채워졌다. 그의 개혁은 과감하고 신속했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한서연은 더 이상 아테나로서 활동하지 않았다. 복수가 끝난 지금 그녀는 다시 평범한 한서연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세상 물정 모르는 어수룩한 여자를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SJ그룹 개혁에 보이지 않는 설계자였다. 그녀는 그룹의 낡은 전산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고 과거 그녀의 아버지가 꿈꿨던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 프로메테스 2010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쳤다. 가장 중요한 일은 그녀의 부모님 한상철 박사와 오수진 연구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강지훈은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10년 전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스캔들의 진실을 세상에 밝혔다. 강태준의 음모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목숨까지 잃어야 했던 두 천재 과학자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SJ그룹은 고 한상철 박사와 오수진 연구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강지훈은 기자회견장에서 고개를 숙여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두 사람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켰으며 그들의 이름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한상철 오수진 과학재단을 설립했다. 그리고 프로메테스 기술로 얻은 모든 수익금의 일부는 영구적으로 이 재단에 기부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SJ그룹의 새로운 질서와 안정이 찾아왔을 때 강지훈과 한서연은 처음 만났던 그 호텔 스카이라운지를 다시 찾았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은 그날과 똑같았지만 두 사람을 둘러싼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차가운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이자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연인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 처음 여기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서연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미소 지었다. 당신 엄청 재수없는 사람이었는데. 지우는 멋쩍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땐 내가 어리석었지. 내 발로 보물을 걷어찰 뻔했으니 그의 손길은 따뜻했다. 서연은 그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그의 어깨에 기댔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꿈처럼 스쳐 지나갔다. 복수를 위해 시작했던 거짓 결혼, 서로를 속고 속이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던 날들. 하지만 그 차가운 관계 속에서 그들은 어느새 서로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구원이 되어 있었다. 이제 우리의 계약도 끝난 건가요? 서연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주 미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품 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영롱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다. 그것은 그가 처음에 계약의 증표로 주었던 차갑고 상징적이기만 했던 그 반지와는 달랐다. 작지만 따뜻한 빛을 품고 있는 진심이 담긴 반지였다. 한서연 씨,
지우는 그녀의 이름을 진지하게 불렀다. 나는 당신에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소. 당신은 내 회사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구원해 줬어. 차갑고 공허했던 내 세상에 들어와 온기와 의미를 선물해 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레스토랑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서연 한 사람만이 담겨 있었다. 그러니 이제 그 낡은 계약서는 잊어버리고 나와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시오. 조건도 기간도 없는 종신계약을.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 남은 평생을 나와 함께 해주시겠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에 다시 한번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나 한의 눈물이 아니었다. 10년간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찾은 행복과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다. 네, 그럴게요. 당신의 총재님. 그녀의 대답에 지우는 활짝 웃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다. 몇 년 후 SJ그룹은 강지훈의 탁월한 경영 능력과 한서연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했다. 사람들은 강지훈을 얼음 심장을 가진 전략가라고 불렀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의 얼음 심장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 한서연이라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총재 부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SJ그룹의 CTO 최고 기술 책임자 이자 프로메테스 2000을 이끄는 세계적인 과학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빛냈다. 사람들은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테나의 정체가 그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해커가 아니라 밝은 세상에서 미래를 만드는 과학자로서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지훈과 서연은 양평의 한적한 강변을 손을 잡고 거닐고 있었다. 그곳은 10년 전 그녀의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곳은 슬픔과 비극의 장소가 아니었다.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소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기술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고. 서연이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아버지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지. 우리는 최고의 파트너니까.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복수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 끝에서 그들이 찾은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공동의 꿈이었다. 체스판 위의 말과 플레이어로 만났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손을 잡고 같은 미래를 그려나가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강물 위로 부서지는 햇살이 그들의 앞날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다.